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에 이제 그 15회차까지, 15회차면 15주죠. 예, 석 달여를. 그래서 100일 동안 처음에 시작해서 100일 동안 매주 강의를 오시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식단표를 잘 지켜서 100일 동안 몸을 바꿔놓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해도를 이제 갖추시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소문은 무성하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증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야 된다 늘 말은 하시지만 건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을 찾아가고 또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지를 명확하게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건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또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건강함이란 건강이란 의미, 건강의 의미를 아시느냐 이거죠. 건강의 의미. 여기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이 뭐예요? 건강히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게. 네, 좋습니다.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플러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요? 네.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의. 건강이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세야 된다. 네, 좋습니다. 건강하면 다 네. 모든 것이 다 이룰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 멋있게 생기셨네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예. 왜 갑자기 당황하셨어? 예?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 간단하게 안 아픈 거. 근데 이제 우리 보면 보편적으로 건강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냐면 몸이 굳세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이 굳세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거를 백과사전적 의미로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신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세 번째 뭘까요? 사회적이래요.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플러스 됐어요. 왜 플러스 됐냐면 WHO라고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의 최근에 이제 발표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하나를 플러스 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피지컬 멘탈이라고 해서 우리 보면 멘탈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형성, 즉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심, 뭔가의 기준, 명확한 기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신체적 질서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몸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질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질서라는 것은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고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양심이 바르냐, 내 가치관이 분명하냐. 그래서 가치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손 들어보자고요. 자 신체적으로 나는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정의. 모르죠 또. 도대체 아는 게 뭐야? 큰일이야.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요, 기능적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를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문제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뭘까요? 정신적. 네? 마음이 뭐? 생각? 뭐라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 근심 걱정이 없고 밤에 잠 잘 오는 거. 예. 자, 나는 기능적 문제가 없다. 손. 몸에 기능적 문제가 없다. 손. 어우, 그래요? 안 아파요? 속은 모르잖아요. 속? 속은 몰라요? 예. 속도, 예, 해당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근심 걱정 없이 밤에 잠 잘 잔다. 손. 있으세요? 저는 근심 걱정해서 잠을 잘 자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예? 근심 걱정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거는 근심 걱정을 넘어서 몸이 버티질 못하니까 넉다운 되는 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가 이상하지 않다. 싸우는 사람이 없다. 손. 나는,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관계 이상 없다. 관계 이상 없는데. 아, 그거는요, 본인이 뭐라고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냥 안 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야, 당하기만. 그러면 관계가 이상 없는 거로 좀 착각해. 예. 그쵸? 예, 뭐라고 하면 이제, 그런데, 뭐라고 안 했으니까, 예, 관계가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나는 그래도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 같다.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욕망에 들끓어서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선하게 사는 것 같다. 손. 없네. 예, 노력만 하고 있다. 예, 노력만 하고 있다. 예, 노력하는 것도 높이 평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옆 사람 잘 보세요. 잘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예, 잘 보시면 건강하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예, 안 좋아 보인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옆 사람을 보고요.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인사를. 자, 우리가 요게 왜 인사를 나누라고 하냐면 건강이라는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의로 뭐한 상태? 안녕한 상태라고 그래요. 안녕한 상태. 안녕한 상태인데 이 안녕이라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평안하다? 요 네 가지가 평안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 싸가지가 없다. 예, 이게 없는 거죠. 예, 뭐 옛날에는 저 어르신이 지덕노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지덕노체? 지덕노체 아세요? 예, 그 새마을 이렇게 크로바 보면 지덕노체 이렇게 써 있었는데 마을 입구마다. 예, 그렇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이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라고 여러분들 맨날 오늘 만났던 분도 내일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인사하죠. 해요, 안 해요? 예, 뭐 다른 인사법도 있겠죠. 여기서 평안하세요라고 인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뭐 안녕하세요 하죠. 자, 옆에 사람 얼굴 보고요. 한번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세미나를 수백 번 해봤는데요 늘 똑같아.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야. 저 제대로 인사하려면요 옆 사람 눈을 딱 한 2초 정도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분명하게 하셔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자, 한번 다시 해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눈을 보고 인사를 하시게 되면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예, 더 많이 웃었죠. 예,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아, 좋으니까. 예. 자, 우리가 눈은 마음에 뭐라 그래요? 창. 예,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은 뭘까요? 얼굴? 예? 신체 창이에요, 신체 창. 그래서 얼굴 안색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얼굴 전체는 뭘 말한다? 몸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 해가지고 그냥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요즘 애들 말로 메롱한 상태, 예? 그런 상태면 벌써 얘가 어디 아픈가 하고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신체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나하고 조금 삐지거나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눈 마주칩니까? 예, 마음이 뭐해서 그래요? 상해서 그렇죠. 예, 토라지고 상하고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캥기거나 하면 애들 뭔가 잘못하면 엄마 눈 봅니까? 봐요, 못 봐요? 그럼 부부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 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눈이 마음의 차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만 보는 순간 그냥 착 하고 아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눈에 얻어지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생성될까요? 마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느껴질까요? 네? 뭐에 의해서? 감정이 그 말은 그 말이고요. 예, 마음의 감정이고, 예, 마음에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또는 바깥에 있을 때와 지금, 또는 안에 있을 때와 바깥에 있을 때,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면 감각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감각. 예? 감각이 뭐예요? 느낌. 예, 우리한테는 몇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예? 뭐뭐 있어요? 예? 시각. 예, 촉각. 예, 청각. 자, 그 다음에 미각. 자, 그 다음에 후각. 예. 이런 게 있죠?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육감이 좋다고 그러죠. 맞아요? 예. 육감이 좋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예? 영감이 좋다고 그러죠.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 얼굴에 붙어 있어요? 예?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전체 감각은 어디에? 예, 신체라는 몸에 붙어 있어요. 맞죠? 예, 신체라는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체라는 몸에 붙어 있는 이 오감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정보를 줘요.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정확한 정보를 주면 내 마음에 정확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 상태도 어때요? 정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부정확한 상태는 굴곡이 되어 있고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체의 몸은 어느 상태를 통해서 이 감각을 느낄까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손도 있을 것이고. 네? 손도? 너무 저기 단순맥락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반응을 합니다. 예. 자, 시간이라는 거 시시각각 우리는 몸이 달라지죠?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질 때마다 이 감각들이 달라지죠? 맞죠?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 있을 때와 저기 있을 때 또는 바깥에 안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몸이 반응이 달라요. 온도 차이에서도 의해서도 몸의 반응이 다르고요. 그쵸? 환경, 습도,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 물질,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는 무엇을 만지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소유했느냐
내 몸에 뭐가 붙어 있느냐, 자동차를 몰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신체의 반응은 이 감각에 의해서 마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이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생각을 형성을 합니다. 이 마음에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예,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쁜 걸 통해서 생각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왜 기분 나쁜지에 대해서 또는 왜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계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긍정.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에서 받아들인 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정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는데 부정적일 리가 없어요. 명확하게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접근을 안 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내가 확실히 아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전혀 없어요. 단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거를 확실히 아는 분도 있지만 네?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본인이 체득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냥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린가 하고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시각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보이는 게 다야. 네, 보이는 게 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보는 거 외에는 믿지도 네? 납득도 그 다음에 이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본인이 느낀 거 외에는 뭐예요? 느낀 거 외에는 믿지도 않는 거예요. 본인이 체득한 거 외에는 몸으로 느낀 거 외에는 실제로 알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 들은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청각이 너무 발달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탁 얘기하면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네? 안 그래요? 분명히 본인한테는 한 말도 아닌데 쓱 지나가다 나한테 했나? 라고 하고서 뒤돌아보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또 미각. 자, 미각이 망가지면요. 미각이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음식을 잘 가리는 사람도 있지만 미각이 망가지면 저기 오늘 뒤에 계신 분 중에 입이 써요 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가끔 입이 쓰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고 예? 뭐 특정한 맛에 막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죠. 그게 망가진 거예요. 뭐가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감각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후각. 냄새죠. 냄새를 다 똑같이 맡나요? 똑같은 냄새를 똑같은 느낌으로 받나요? 예. 어떤 사람은 꽃향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꽃향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바다가 막 넘실거리는데 앞에 서서 바다 내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 내음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동일 선상에서 똑같다라고 느끼시고 접근을 하시면요,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천체질학 고유의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선상에서 뭐든지 다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맛있는 거, 커피가 맛있어요. 그럼 얘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커피 마셔 이렇게 하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과에 알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알러지가. 그런데 어떤 애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과를 맛있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맛있으니까 사과를 자꾸 저한테 줘요. 또는 사과 선물을 해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쟤는 저한테는 어떤 거예요? 예? 저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선물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자, 쉽게 말할까요?
어떤 남자애가 아우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뿅 간 거야.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나랑 사귀자. 나랑 애인 사귀 하자 했는데 여자가 싫어. 너 내 맘에 안 드는데? 하고 거부했어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남자로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귀자고 할 자유가 있듯이 상대방은 거절할 자유가 있죠. 네. 거절할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거절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서 길이길이 날뛰어요.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시킨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마구 그냥 짓밟아요. 제가 나한테 해코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부한 거 외에는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느냐 내 마음에. 이게 다 무너져서 그래요. 자,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정확하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보이는 게 다거나 듣는 게 다거나 또는 느끼는 게 다거나 기타 등등. 그럼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 정보만을 의존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시각과 촉각과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섯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나한테 감각적으로 딱 들어야만, 다섯 가지가 나한테 명확하게 나한테 정보가 들어야만 뭐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확한 정보는 뭐 때 부정확한 정보가 된다? 한쪽으로 쏠렸을 때 부정확한 정보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흔들려요. 그러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 불안이 왜 그래요? 불안하다. 기분이 왜 나빠요? 왜 화가 나요? 자, 불안하다는 것에, 불안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요? 이제 출입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어수선해요. 불안하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원래는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어디 집에 학원 두 번째 들렸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죠. 근데 학원 갔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지죠. 왜요? 왜 불안해요?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안 불안한데, 불안한 것은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초행길과 또는 자주 갔던 길은 차이가 있죠. 초행길에는 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다니는 길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요. 자,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안하게 경계심을 발동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아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약간 경계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의해서 또 인식하지 못함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하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신체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죠. 자, 내가 병들어 있어요. 그럼 감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감각이 발현되고 있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고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서 뭐가 나가요? 말이 나가죠. 말도 이상하게 나가고 말이 이상하니까 뭐예요? 행동도 이상하게 나가고 행동도 이상하니까 결과도 이상하죠. 예?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말 사이에는요, 이건 내면이고 이건 외부예요. 내부와 외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에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뭘로 알아요? 이 사람의 말, 행동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으로만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과 행동은 무엇으로 인식을 해요? 감각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게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면 소통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확한 이해도를 갖게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부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게 증폭이 돼요. 왜? 서로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니 이게 온전해지게 해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폭이 돼요. 문제가 더 커져요. 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싸움이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다가 왜 증폭이 되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래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으로 부부들이 싸움을 해요. 하나는 이해가 안 되면 문 닫고 각방 써버려요. 하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되면 때려부시고 막 난리를 쳐요. 자, 어느 쪽인지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부부싸움 할 때 좀 소리 지르고 소리가 옆집까지 넘어갈 정도로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깨부시고 한다. 손. 예, 소리가 좀 넘어간다. 예. 한 분이에요? 네. 다른 분 안 그래요? 저도 좀 그러세요. 예. 예, 그러시고. 예, 충분히 그러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없으세요? 예. 나는 그냥 각방 쓴다. 각방을 쓴다. 그래서 싸움 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예? 각자 이렇게, 예? 냉랭한 상태로 된다. 냉전 세계가 된다. 예. 예, 그렇게 보이세요. 예, 말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 나는 싸움 안 한다. 그럼 뭐야? 이거 안 듣는 분 뭐야? 네? 네? 안 싸워. 다 싱글들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좋지 못한 정보를 계속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끊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의도인지를 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졸리고 배고프고 똥마리 없고 머리 아프고 뭐 엉덩이 아프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릴까요?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왜 공부를 잘 못하느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신체가 무너진 거예요. 신체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럼 남의 소리도 잘 들립니다. 예,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요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끔 아파보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자식이 내 기른 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찝쩍찝쩍 대고 그러면 좋은 말 나갑니까? 아니면 나쁜 말 나갑니까? 예? 그냥 쏘죠. 네. 예. 그런데 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넉넉한 마음일 경우는요 아이들이 좀 귀찮게 하고 그래도요 그래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라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요 관계 유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나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체적인 게 기반이 돼서 정신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지키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 막말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나올까요? 그것을 뭉개트리는 내 몸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온갖 몸에 스트레스가 잔뜩 들어있는 상태니까 나올 게 뻔하죠. 산출물이 뻔하잖아. 그럼 몸을 깨끗하게 해야죠. 자, 몸의 질서를 잡는 것은요, 정신의 질서를 잡는 거고, 나아가서는 관계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근데 몸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매개체는 뭐냐면, 뭘까요? 몸의 질서를 잡는 매개체는. 네? 음식밖에 없어요. 음식에 의해서 몸을 여러분들이 성장시켰고 지금까지의 모양새를 만든 거거든요. 먹어서
먹어서 쌓여서 이렇게 몸이 된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안 자라죠. 네?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좋은 거 먹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맞는 거 먹으면 예쁘게 돼요, 사람이. 근데 안 맞는 거 먹잖아요.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쪄들기 때문에 얼굴 아예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어두컴컴 해가지고. 자, 옆 사람 보세요. 저기 밝은 얼굴인지 어두운 얼굴인지. 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내가 컨디션 자체가 얼굴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예. 자, 얼굴에 온갖 짜증이 그냥 확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짜증나는 음식을 열심히 먹은 거야. 뭐 외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늘 화를 낸다. 늘 화를 낸다. 그럼 화가 나는 음식을 열심히 먹은 거예요. 또 내가 막 동분서주하고 정신머리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애들 저기 그 이상한 짓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잘못 먹었나? 네, 쟤가 뭘 잘못 먹었다. 왜 그래야 그러죠? 예?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예, 늘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 잘 지내서 그냥 얘가 뭘 잘못 먹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아니, 딴 사람이 듣는 것 말고 내가 들어보고. 아니, 말하기 싫겠지. 자, 또 한 가지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고 한 거 들어보셨어요? 예,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들어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다. 예? 예? 뭐라고 그래요? 들어 먹는다고 그러죠. 얘가 귓구녕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오는 말 있죠? 예? 들어보셨어요? 예. 먹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든 뭐든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예?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예. 혼탁해져요.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지면요, 늘 뭐냐면 갈급함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먹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더 헛헛해요. 더 배고프고. 그냥 계속 또 먹어. 예? 그게 반복이에요. 그냥 제가 손님 만나는 거 외에는요, 만약에 손님이 안 오거나 내가 어떠한 특별히 이제 식사 약속이 아닌 이상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저한테 맞는 음식. 그러면요, 피곤하냐? 그렇다고 기운이 빠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고서를 보면 선비들은요, 하루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예? 만화의 두 끼. 근데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다 찾아 먹잖아요. 근데 왜 안 건강하고, 왜 저기 힘들고, 아프고 그래? 예? 좋은 것만 그냥. 옛날에는 또 되게 웃긴 게요, 어렸을 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김치하고 뭐만 먹었어요? 밥만 먹었잖아요. 그때 아토피 있었어요? 아토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토피가 어디 있어? 그때 아토피란 말이 없었어. 뭐만 있었어요? 부스럼만 있었죠. 예? 예? 부스럼 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자고 남자고 여기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구멍 난 분들 있잖아. 아시죠? 이 구멍 난 거. 부스럼 나가지고. 그런 경험 없나? 예, 나 머리 안에 구멍 있다, 손. 예?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구멍 난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부스럼 나가지고. 예. 그럼, 그렇게, 그때는 못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토피가,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찌꺼기가.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쌓인 거야. 그러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게 아토피예요. 피부로 썩느냐, 내장부에 썩느냐, 아니면 혈액이 썩느냐 차이지, 실제로 피부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그 썩은 게 오래오래 되면 여러 가지 병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내 몸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음식이 무엇이냐? 알 수 없잖아요. 응? 내가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을 먹어야만 나한테 정상적인 음식이 되느냐? 성격 급한데? 아니면 불같은데? 아니면 고집이 센데? 아니면 남하고 타협 잘 안 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우울한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 일련의 모든 증상들이 결국에는 뭐와 결합이 돼 있다? 예, 음식. 근데 제가요 수많은 분들한테 음식표를 나눠줬어요. 예? 뭐 돈을 받고도 상담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나눠줬는데요. 일단은 지키는 사람은 잘 지켜.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켜요. 예? 자, 식단표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손. 못 지키고 있다, 손. 예, 뒤에 보세요. 저분이에요. 예, 얼굴 없으세요? 예. 원래는, 저기, 한동안은 잘 지키실 때는요, 얼굴이 훤하더라고. 예, 뽀얀 게, 하얗고. 그런데 이제 좀 시커머리 되셨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얼굴이 다 보여. 예, 음식을 잘 가려 먹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잘 못 가려 먹었는지가 딱 나와요. 근데 컨디션도 굉장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컨디션 자체도. 그거는 지켜본 분만이 알아요. 예.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짜증도 안 난대. 음식을 잘 가리면. 화도 안 나고요. 애들한테 막 퍼부고 막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막 성질나고 이러던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닐까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제가 일례로 상담할 때 얘기 가끔 써먹는 거 있는데 상담을 했는데 애가 막 정신놀이가 없어. ADHD야. 막 그냥 뭐라 그러죠? 과잉행동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이에요. 네? 근데 우리 말로는 목기라고 해서 행동을 강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애예요. 네, 목의 에너지라고 해서 원래 행동형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한 손에는 뭘 들고 뛰고 있느냐면 이게 행동형 에너지는 신맛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신맛? 그런데 이 손에다 마이쮸라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마이쮸 먹어보셨어요? 아세요? 예, 유명하잖아.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 마이쮸가 신맛이 강하죠. 그거 먹으면요 과잉 행동하게 돼 있어. 거기다가 요즘 애들 비타민이라고 해서 뭐가 주로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C죠. 그 신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신맛이죠. 그걸 열심히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 왜 행동 장애가 있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몰라서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이 굉장히 성질이 불같대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근데 남편이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커피가 불의 에너지거든요. 그 커피를 그래서 좋아해서요. 집에 커피를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다가 고급 커피, 아주 좋은 커피들 있죠? 쫙 사놔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성질 낸다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났는데 커피 사주면서 성질 내지 마 하는 것은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 그건 성질이 더 나지. 더 감정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설득을 하던, 먹히냐? 안 먹혀요. 내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의를 하거나 뭐라 해도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줄 아세요?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 왜 해? 이렇게 하고서 혼냈잖아요. 자, 뭐라고 그래요? 너 말 똑바로 안 해? 그렇죠. 겉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동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냅니다. 자, 뭐라고요? 너 말 똑바로 안 해? 그 다음에 행동 똑바로 안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혼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혼을 안 내요? 많던데. 왜 이게 자꾸 혼내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까요? 바꿀?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바꿀 마음도 없어요, 이 사람. 얘가. 왜? 이게 다 망가져서, 이 신체가 망가져서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 이게 명확하게 살아있잖아요. 시체를 통해서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요, 쏙쏙 들어옵니다. 공부 잘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만 집중만 해도요, 얘네들은요, 착착 성적 올라갑니다. 근데 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딴 마음이 들고, 딴 것이 이렇게 자극을 할까요? 정상적인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웃긴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는 주부로서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살림살이 하시죠? 이거 살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살린다. 자, 살리는 뭐예요? 삶.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식구들을 밥 해가지고. 근데 얘한테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잘해서 먹여 살리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요, 병치레도 안 해요. 어렸을 때 병치레 하는 사람의 100%는 뭐냐면 음식 잘못 먹는 거예요. 안 맞는 음식을 엄마가 공급을 한 거예요, 계속. 왜 공급 못 하느냐? 엄마가 안 맞는 음식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안 맞는 음식을 열심히 준 거예요. 왜 애가 비실비실하냐? 안 맞는 음식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걔한테. 좋은 게 아닌 거를. 그래 놓고 공부 못하고 사고 치면 뒤통수 딱 때려가면서 너는 누굴 닮았냐? 그러죠. 누굴 닮아요? 예? 누굴 닮은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키웠어? 엄마 아빠. 제일 억울한 애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예?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 내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잘합니까? 다 공부 잘해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저는 입증을 했어요. 얘는 공부 잘하는데 얘는 공부 못하는 거. 에너지가 달라요. 얘는 엄마가 얘한테 최적화된 음식을 평소에 먹고 있는 애야. 그래서 공부 잘하더라고. 딱 보니까. 근데 얘는요, 늘 얘한테 반대되는 음식을 주고요, 얘한테 안 좋은 음식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못하지. 그래서 그걸 교정했더니 애가 달라져요. 애가 차분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왜? 알아들으니까. 알아먹어야지.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백날 떠들어봐도 그 속에 에너지가 안 생기고, 그 백날 떠들어서 얘기를 해도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왜 머무르지 못하냐, 응? 그 아이의 마음속에 왜,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왜 머무르지 못하느냐. 엉뚱하게 다 들어차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요, 왜 병증을 음식을 통해서 고쳤냐면, 처음에는요, 제가 이 학문을 연구하고 했을 때는 말로 때웠어요. 말로 상담을 해서 말로 때웠다고. 그러니까 약발이 어느 정도 가느냐면 한 달 가요. 한 달 동안은 사람이 좀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신체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해결을 못 봐요. 신체에서 기반이 부실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짜증내면 안 되지, 잘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먹습니다. 근데 작심삼일 모양으로 한 달 이상을 못 가요. 왜? 기반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야, 이게 먹는 것부터 문제가 있구나. 그때 발견을 하고 먹은 거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서 임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임상을 해요. 한두 명을 한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을 했어요. 몇만 명. 나한테도 직접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해서 지금의 방식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수정, 보완, 이걸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6, 7년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때는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놓으니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렸을 때 바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렇게 설문지나 자기 상태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표를 뭐 다음 주든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먹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해요. 예?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기 때문에 혼탁해지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독이에요, 독. 그런데 먹을 음식을 100개 먹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1개 먹잖아요. 그럼 100개 다 날아가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말짱 돌무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래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의 몸에 요 감각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각을 영어로 센서라고 그러죠? 센서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요, 평소에 먹지 말아야 될 거라고 표시해 준 거를 한 석 달료를 지난 다음에 내가 몸에 딱 세팅이 돼서 깨끗해졌을 때 먹지 말아야, 평소에 먹던 거죠, 옛날에는. 딱 먹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예?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극렬하게. 예. 어린애들 키우신 분들을 보면 애들 지 입맛에 안 맞으면 꽉 하고 뱉어버리죠. 안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알아요, 이미. 그때는요, 자기의 질서가 잡혀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가 딱 들어오면요, 벌써 자기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막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계속 주입하죠. 한 대 탁 때리고 왜 이렇게 안 먹어? 하면서 그냥 소리 빡빡 지르러가면서 겁먹게 그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얼굴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먹은 애들은요, 잔병 치레를 하게 됩니다. 얘한테 기준이 되는 어떤 음식을 명확하게 알고 가려놓으면요, 얘가 잔병 치레를 안 해요. 1년 내내 가도요, 감기 한 번 안 알아요. 1년 내내 몸살도 안 알아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자기는 감기를 달고 살고요, 한 번 감기 걸리면 한 3주씩 갔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왜 몰라? 안 생기게 몸을 딱 세팅해 하셨으니까 그렇지. 예? 아니, 아프게 좋아요? 나 같으면 음식 잘 가리고 깨끗한 얼굴, 밝은 얼굴로 컨디션 좋게 힘나게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얄팍한 그 한 모금 한 입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꼴깍 먹습니다. 예.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을 때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공개 강의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네? 빨리 정확하게 지켜라. 제발 좀 지켜달라. 뭐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이 결과를 통해서 뭔가 나왔겠죠. 그쵸? 여기에 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향을 줘요. 이걸 결과 전 영향과 결과 후 영향이 있는데, 결과 후에 평가라는 영향을 줍니다. 평가. 자, 어떤 애가요? 예를 들까요? 어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꼴찌를 돌다가 한 10등 정도 올랐어요. 10등. 그러니까 엄마가 두 가지 측면으로 엄마가 바뀌어요. 뭐냐면 하나는 어휴, 우리 아들이 그냥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10등이나 올렸네? 퉁퉁이 툭툭툭 하면서 아유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에휴 고작 10등 올려놓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해서 머리 툭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가 그 다음번에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실패를 했더라도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괜찮아 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시 회복돼 하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너 정신 못 차려?
너 이따위를 할 거야?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성적 떨어졌다고 괴롭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평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나쁜, 긍정적으로 힘을 주는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갈구는 평가를 하고 있나요? 갈구는 얼굴이 있어. 지금 두 분, 내 눈에만 띄는 게 두 분이야.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얘가 이 평가를 통해서 경험이라는 게 쌓여요. 경험. 이거는 사회적인 경험이든 누구든 경험이 쌓입니다. 이 실패의식이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잠재의식이 생겨요. 잠재의식.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잠재의식 속에서 이 마음으로 뭐를 전달하느냐면 아,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안 하지 뭐. 해봐야 뭐해. 이런 마음을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넣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패배자 의식을 계속 넣어줘요. 패배자 의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야 부모 인생 살고 자녀는 자녀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재능 적성, 우리 흔히 말해서 얘한테 맞는 적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거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 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요. 음대 가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를 해서. 근데 음대를 못 갔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죠. 그래서 애를 어릴 때부터 어딜 보냈냐면 피아노 학원에 악기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요. 악기, 피아노나 이거로 상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로 타오는지 아세요? 미술로 다 타오는 거야. 그것도 교육 과목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딱 재능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저희 핸드폰 좀 예, 예. 이때는 꺼두셔도 됩니다. 저기 그런데 아니 미술로 다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딱 떠들게 봤더니 얘는 미술이야. 미술 학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애를 음악학원 이거 보낸 거 대신에 미술을 배웠으면 걔가 얼마나 잘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워. 그리고 나중에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쌀 80kg짜리 한 가마니를 경운기다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형제니까 셋이 나와서 해라 그러고요. 근데 걔가 혼자 올리더라고. 그 쌀 이렇게 위에 꼬다리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요걸 이렇게 잡아서 그 꼬다리만 이렇게 잡아서 무식하게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경운기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에 있다가 놀랬죠.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사고를 치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를 때린 건 아니에요. 던졌어요. 던졌는데 너무 멀리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애가 전치 사주가 나왔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는 지금 공장 다녀요. 그런 힘과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랬다면 유도나 태권도나 이걸 운동을 시켰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대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누구 멘토링을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이끌어주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선생님집 하고 있는데 늦깎이 제 재능적성을 보니까 저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도 전자계산과 컴퓨터공학 해가지고 닷컴 바람 부는 그때에 컴퓨터 해서 이제 그쪽으로 IT 쪽 관련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말아먹었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선생이에요. 선생이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맨 남 좋은 짓만 해요. 남 좋은 짓. 왜 선생은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 좋은 짓만 하고 자기 건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슬프죠. 그런데 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을 한다든지 공직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한다든지 하면요, 사람을 살리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고요, 다 그 속에서 돈 뽑아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예?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세팅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살린다는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요, 재능 적성을 살리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살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실 때 가장 성공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지식의, 우리 보면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지식의 질서를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질서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지식이냐, 나에게 맞지 않는 지식이냐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은요, 나한테 너무 잘 맞아서 그거에 재능을 발휘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지식을 내가 취해서 그걸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힘만 들고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맞는 거를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진짜 저희 가르치는 그 스승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재능이 뭐냐면 미용이에요, 미용. 그 다음에 이렇게 옷 만드는 거, 그 패션 디자인인데. 몇 대째 한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한의사 해야 돼. 엄마가 그냥 난리를 친 거야. 한의사를 했어요? 행복감이 있을까요? 지금도 거리를 배회하면서 미용실을 들여다보고 한의사님이 네? 거리를 배우면서 옷가게를 기웃기웃하고 있고 패턴을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네? 한의사라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하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요, 어기적 걸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얼마나 볼품없어. 네? 딱 맞고 예쁜 옷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엉뚱한 거 입고서 어기적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성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면요,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아이한테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가지고 있는 틀이 얘한테 똑같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굉장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세팅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보세요. 긍정의 생각이 무슨 말이 나와요? 예쁜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예? 좋은 말 나오죠? 좋은 말 나와요. 여기는 나쁜 말 나옵니다. 나쁜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예? 나쁜 행동 하겠죠? 예? 좋은 행동 해요? 안 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좋은 행동 합니다. 그 다음 좋은 결과 나와요? 나쁜 결과 나와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확한 몸의 균형에 의해서 세팅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몸이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 몸의 질서가 맞아진 사람들은요, 네?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 긍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리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 법칙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이런 거 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거는요,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사람을 짓밟아서, 사람을 불림해서, 사람을 굉장히 그러죠? 착취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성공이 유지될까요? 네? 거품이죠, 거품. 폭 하면 날아가요.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성공이 유지된다는 것은 웃긴 말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신체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몸 하나하나에도 신호가 있어요. 센서. 이 감각들이 나타내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팔에서 나타나는 현상, 다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옆구리, 가슴, 등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이거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 여기를 딱 눌렀었죠.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 뭐냐면 심포경 자리거든요.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심포가 꼬였다라고 합니다. 심포가. 예. 심포가 꼬였다는 얘기는 심포가 꼬이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뭔가가 해결이 안 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픈 사람은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요,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옛날에 아팠지. 근데 여기 내가 스스로 눌러도 아프면요, 그거는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네? 왜 반대편 눌러요? 왜 반대편? 거긴 아니야. 예? 예? 여기.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기 머리 꼭대기가 일례를 들게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조금 맛배기, 예고편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머리 전체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죠. 자, 오른쪽 머리가 주로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두통을 앓으면 오른쪽이 주로 아프다. 손 없어요? 자, 그러면 왼쪽이 주로 아픈 것 같다. 왼쪽 없어요? 머리 아픈 분이 없구나. 예? 자, 왼쪽 아픈 분. 예. 자, 오른쪽은 우리가 우뇌라고 해서 우뇌는 뭐를 감당해요? 감정이죠. 감정이 상하거나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오른쪽이 주로 아파요. 그다음 왼쪽이 아픈 분은 논리죠. 계산. 즉, 돈 문제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분들. 자, 뒤통수가 아픈 분, 주로. 뒷목이 뻐근하고 뒤에 열감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뒷목. 예? 예. 여기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 즉, 지나온 일 중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청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그 뒷꼭지를 계속 잡고 있는 거야, 뭔가가. 네? 자, 앞통수가 아픈 분. 네? 여기가.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앞에. 여기가 아파, 주로 여기가, 앞골치가 아프다. 골치, 하잖아요. 네? 앞으로 해나갈 일,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 앞으로 뭔가를 해나가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질문을 하냐면, 머리 꼭대기는 뭔데요? 하려고 했죠. 네. 꼭대기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뚜껑 열린다, 꼭지 돈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화가 치밀어서, 화병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여기 뚜껑 열리는 거죠. 꼭지 도는 거죠. 우리가 한 곳이 아프더라도 머리가 아픈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나 손등, 팔 어느 부위마다 다 말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센서, 신호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합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고, 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왜 내 정신머리가 없고, 왜 그로 인해서 왜 내 말과 행동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스스로. 네? 누구한테 너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비춰서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과연 지금 말하는 거하고 부합했을 때 어느 상태인지를 스스로 아셔야 돼요. 자,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네, 필요하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삶의 자체가 틀려져요.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일하는 것도 틀려요. 액션이 틀려요, 액션이. 머리 팡팡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활력이 넘쳐요. 성공 안 할 리가 없지. 건강한 사람이 돈 잘 벌어요? 건강 못한 사람이 돈 잘 벌어요? 당연하잖아요. 자, 건강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건강 못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요.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뭐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요. 뭔가 이렇게 산출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은 뒤로 하고 막 뛰어나가요. 막 열심히 그것만 합니다. 그랬다가 뭐가 망가져요? 네, 건강이 망가지면 그거 해놓은 것까지 잃어버려요. 그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만하니까 병든다. 들어보셨죠? 네. 왜 그래요? 왜? 돈 벌어 죽어. 죽으라고 돈 벌어서요.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몸만 망친 거예요. 살만하면 죽어. 살만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잘 몸 관리해서 앞으로 삶에서도 좀 성공되게. 예? 뭐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성공하는 거지. 부자들이 왜 자살해요? 예? 부자들은 왜 자살해요? 똑똑하고 박사님, 의사 막 이런 사람들 왜 자살해요? 돈 없어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와요, 다시. 왜 내가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사랑 주지 않았어요. 행복을 줘. 예, 행복을 줘야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을 줘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맨 사랑받기만 원해. 응?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예, 나눠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런데 맨날 나는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죠. 예.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음식에 관해서 또는 신체에 관해서 우리가 쓰는 말에 관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 중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시고 육체를 보존하는 지금 식단 조절을 잘 하시면 15주차 끝날 때쯤 되면요 여러분들 안색이 달라져요. 예,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말로만 잘 하신다고 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 잘해요. 예. 아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말이 확 나온다고? 예. 딱 나오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그쵸? 예. 아니,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오래 걸릴 내용도 아니고. 확실히 해보세요.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공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